안녕하세요. 2월 3일 금요일의 블록체인 투데이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 전해진 주요 이슈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먼저 글로벌 주요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의 오른팔이자 오랜 사업 파트너인 찰리 먼거 버크셔 해서웨이 부회장이 암호화폐는 화폐도 상품도 증권도 아닌 갬블링에 불과하다고 다시 한번 비판적 시각을 공유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암호화폐를 금지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한 외신에 쓰르면서 암호화폐는 도박장이 100% 우위를 점한 도박에 불과하다며 최근 몇 년 동안 미국 기업들이 수천 개의 암호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로 자유롭게 거래됐다고 지적했는데요. 또 암호화폐 구조에 대해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한 투자자들이 이를 기존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구매해서 손실을 봤다며 미국은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새로운 연방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은 최근 암호화폐가 이익보다 해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를 금지했는데 이러한 선례를 통해서 미국은 건전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암호화폐 세금 소프트웨어 개발사 리캡이 최근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서 세계 각국의 도시 중 가장 뛰어난 암호화폐 허브는 영국 런던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와 미국의 뉴욕이 2위와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암호화폐 사업자 및 종사자 수, 또 암호화폐 보유자 수, GDP 대비 연구개발비 지출과 과세 정책, 또 암호화폐 ATM 설치 대수와 암호화폐 컨퍼런스 개최 빈도 등이 평가 기준으로 반영됐는데요. 보고서는 런던은 암호화폐 산업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도시로 약 800개 이상의 암호화폐 기업이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난해에는 두 번째로 많은 암호화폐 행사와 컨퍼런스가 개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러한 런던의 암호화폐 허브 부상은 리시 수넥 영국 총리의 정책 기조와도 일치한다고 설명했는데요. 한편 해당 보고서가 선정한 글로벌 암호화폐 허브 도시 탑 20에는 총 3개 미국 도시가 포함돼서 가장 많은 암호화폐 허브 도시를 보유한 국가로 꼽혔습니다. 아시아 국가로는 싱가포르가 4위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고 홍콩과 태국, 일본, 이란, 말레이시아 등이 포함됐지만 한국은 순위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주요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헬스케어 기업인 메디블록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원하는 2023 해외 진출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해당 사업은 대한민국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KHIDI가 주도하는 국제의료기기 수출 지원 사업 중 하나인데요. 해당 사업을 통해 메디블록은 크리스마스 성형외과 K닥과 함께 구축한 컨소시엄을 통해서 동남아 국가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합니다. 특히 발리에 위치한 의료, 웰니스 경제특구에서 현지 메디컬 뷰티 그룹과 협력하고 한국형 의료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할 예정인데요. 메디블록은 자체 솔루션인 닥터 팔레트를 앞서 언급한 한국형 의료기관에 제공하고 현지화 및 병원 모델 구축에 기여할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이 증권형 토큰 발행과 관련한 민간협의체 설립을 추진합니다. 금융당국이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 발표를 앞두고 관련 인프라나 기준이 부족한 상황인 만큼 혼선을 정리하고 산업 진흥을 도모하고자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의도인데요. 신한투자증권은 이르면 다음 주 STO 관련 민간협의체 구성 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아직 공식 명칭이 전해지진 않았지만 협의체 명칭은 STO 얼라이언스가 될 가능성이 큰데요. STO 얼라이언스는 명칭대로 STO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기업들을 회원사로 모집할 방침입니다. STO 사업을 준비하는 증권사뿐 아니라 선박과 항공사 등 실물 자산 기업과 STO 관련 암호화폐 사업자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어서 규제 관련 소식들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인도가 2023년 예산안에서 기존의 암호화폐 중과세 정책을 유지한 가운데 세금 미납자들에게 3개월에서 84개월 징역형 또는 그에 버금가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만약 이 조항이 기존 정책에 추가되려면 양당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요. 한 외신은 인도 총리가 양원을 통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면서 만약 해당 법이 통과되면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인도정부는 2023년 예산안에서 지난해 도입한 암호화폐 거래 수익에 대한 30% 세금과 원천 징수세 1% 부과 조치를 유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영국 재무부가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의견 수렴서를 발표한 가운데 해당 문서에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NFT, ICO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무부는 전 세계적 추세와 다르게 우리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을 금지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요. 다만 관련 마케팅 진행 시 안정적이라는 용어는 제외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암호화폐는 금융 서비스 및 시장법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의 규제 프레임워크는 없을 것이고 암호화폐와 전통 금융 사이의 경쟁의 장을 표준화하는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에 대한 별도의 규제는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재무부는 이번 의견 수렴서와 관련해서 피드백을 4월 30일까지 수렴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SNS 핫이슈의 김예림입니다. 오늘 SNS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주목받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이자 투자 전문가인 로버트 기요사키가 트위터를 통해 최근 일어나고 있는 비트코인과 귀금속 가격 상승이 재정 건전성 악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한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트위터에 미국의 빈곤층과 중산층이 갈수록 가난해지고 있고 재정 악화가 심해지고 있다라며 제발 가난해지지 말고 은하를 한 개라도 사라, $30를 투자해 부자 되라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은과 같은 자산에 투자해 부유해지라는 조언을 나타낸 것인데요. 한 미디어에 따르면 기요사키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환경에서 비트코인과 금에 투자해야 한다는 견해를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또한 미국 규제당국 정책이 2023년 비트코인의 강세 배경이 될 것이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규제가 대부분의 암호화폐를 파괴하겠지만 비트코인은 금, 은과 같은 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음 SNS 소식 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결제 서비스에 도지코인 결제를 지원한다고 밝혀 큰 화제가 됐고 도지코인도 상승세를 보였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인 존 디튼이 트위터를 통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도지 결제를 지원할 경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그를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보고 있으며 SEC가 이를 규제할 권한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the answer should be that's a ridiculous thought라며 이러한 SEC 측 생각을 터무니없다, 말도 안 된다, 웃기다 라고 표현했는데요. 또한 이어서 But with today's malicious SEC, is it? 이라며 오늘날의 악의적인 SEC라면 가능하다는 투로 말했습니다. 트위터의 도지코인 결제 지원이 이루어진 후 SEC 입장이 어떻게 나올지 또 다른 분쟁이 시작될지 주목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SNS 핫이슈의 김예림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에 전해진 주요 소식들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코인 개별 이슈와 차트 분석은 정오에 방영되는 블록체인 투데이 플러스에서 함께하겠습니다.